네, 7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우리 회로 이론 과목에서 특히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7장이 시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10장이나 12장 이런 것도 높습니다. 문제는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앞쪽은 이론 위주고요. 그 다음 뒤쪽은 문제 위주로. 1번 봅니다.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이 라디안의 각도를 두고 우리가 n분의 2파이예요. 2파이가 왜 2파이예요? 한 바퀴가 360도면서 2파이죠. 그래서 삼상은 360도를 3으로 나눴습니다. 즉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삼상은 얼마? 2파이 한 바퀴를 3으로 나누고 육상은 2파이를 6으로 나눈 겁니다. 이러면 60도죠. 이것은 120도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배치한 n개의 코일에 대칭 n상 교류를 흘리면 그 중심에 생기는 회전자계의 모양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칭입니다. 대칭, 같다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이때는 원형입니다. 똑바른 정원형의 회전자계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비대칭이다 그러면은, 비대칭이면 타원형이 생깁니다. 대칭이면 원형, 대칭이니까 원이 대칭이죠. 그다음에 비대칭이면 타원형이 생긴다. 2번 대칭 삼상 교류에서 각 상황의 전압이 VA, VB, VC일 때 삼상 전압의 합원입니다. 이번 잘 그건 외우시는 겁니다.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입니다. 대칭에서 비대칭이면은 값이 있죠. 0이 아닙니다. 근데 대칭이면 0이 된다. 3번이에요. 그리고 테러에서 E1, E2, E3를 대칭 삼상 전압이라 할 때 E0의 값은입니다. 지금 보시면 E0는 뭐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점이에요. 이 점. 지금 이 전이 차예요. 이 전이 차. 이 사이의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Y여선에서 대칭일 때 중성점의 전위는 0V입니다. 대칭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VA, VB, VC인데 중성점 여기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0V인 점입니다. 여기도 0V. 여기도 0V고 여기도 0V죠. 따라서 두 지점 간의 전위 차하면 0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로, 이 사이의 전위 차는 0V가 된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가봅니다. Y결선된 대칭 삼상회로에서 전원 한 상의 전압이 VI는 220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일 때 선간 전압의 시로값은 약 몇 볼트인가 합니다. 네, 이것은 헷갈리기 싫으면은요, 7장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Y결선이 된 전원이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상의 전압이요. 이 한 상의 전압이 순식값으로 주어졌는데 22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한 상의 최대값이 220 루트 2니까 한 상의 시로값은 220이겠죠. 한 상 전압, 상전압 2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간 전압의 시로값 얼마요? Y결선에서 Y결선에서 VL은 VP의 루트 330도, IL은 IP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간 전압의 경우는 얼마가 돼요? 220 루트 3. 답은 380V가 됩니다. 380V. 우리 현장을 많이 쓰실 거예요. 220V 상전압, 선간전압 380V.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삼상교를 사용할 때 380, 380 많이 듣는 전압이 380입니다. 그것이 상전압 220V일 때 루트 300
빼를 한 값. 그래서 380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5번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장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땡큐고요. 그림이 없으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 한번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델타 결선이요. 델타 결선. 그래서 RRR이요. RRR이고 2V의 삼성교류 선간의 그림과 접촉할 때 선전류는 얼마냐 합니다. 얘가 2V예요. 선간전압이 2V죠. 네. 이때 주의하시겠습니다. 보세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선전류를 묻죠. 이 선전류 IL을 묻습니다. 지금 선간전압 VL인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선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바로 선전류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간전압에서 상전압, 상전압에서 상전류, 상전류에서 선전류, 이 과정을 거쳐서 풀어주셔야 더 정확합니다. 선간전압에서 선전류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전압은 상의 전류 곱하기 상의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는 상에 존재하죠. 상의 전류 곱하기 상의 임피던스고, 상의 전류는 어떻게 된다? 상의 전류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의 전압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7장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이 순서를 숙지하셔가지고 차례차례 대입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라고 했습니다. 선간전압이 2. 그럼 상전압은 어떻게 된다? Y결선에서는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지만은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도 선간전압과 같으니까 그대로 2가 됩니다. 2. 그 다음에 상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보다 상의 전압입니다. 한 상의, 지금 IP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IP죠. 상의 전류는 상의 전압 나누기 상의 임피던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ohm의 법칙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R분의 2가 되죠. R분의 2.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결선에서 VL은 VP, IL은 루트 3의 IP가 되죠. 따라서 IL은 상전류의 R분의 2의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에는 2번. 이 과정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 각상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X ohm인 것을 Y결선으로 한 평형 삼성 부하에, 네, 부하에. 그러면 그림 그래요. R 플러스 JX, R 플러스 JX, R 플러스 JX가 Y결선으로 되어 있답니다. R이고 JX요. 지금 플러스 JX니까 L이겠죠, 맞죠? 문제에서 임피던스가 R 마이너스 JX라면 C고요. 플러스 JX니까 L입니다. 이때 선간전압이 2V요. 2V입니다. 이때 선전류는 동일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VL, VP, IP, IL 순서대로 합니다. VL은 2래요. 선간전압이 2랍니다. 선간전압이 2. 네, 그러면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가 되죠. 루트 3분의 2. IP는 어떻게 됩니까? 상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이라 그랬죠. 따라서 상의 임피던스 얼마요? R 플러스 JX인데 보기의 형태를 찾으세요. 보기는 뭐다?
R 플러스 JS 이게 아니고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했죠. 그래서 Z분의 VP인데 얼마? Z가 얼마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P는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 루트 3 분모로 내릴 수가 있죠. 얼마? 루트 3 곱하기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가 되고요. IL은 IP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IL은 이것이 되죠. 그래서 루트 3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에 3 곱하기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해서 답은 4번이 되네요. 네. 이 순서대로 풀이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7번 봅니다. 3상면의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정 부하. 이게 용어가 이해되셔야 되겠죠. 평형 순정 부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델타 결선되는데 순저항, 저항만 존재하고 순수한 저항만 있다는 겁니다. 순저항. 그다음 평형이라는 것은 ER 값과 ER 값과 ER 값이 모두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ER 값 모든 값이 같다. 그래서 평형 순저항 부하입니다. 델타니까요. 선간접이 220이고 상전류가 7.33이에요. 7.33. 그러면 한상의 부하장은 몇 옴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VL, VP, IP죠. 상전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VP는 선간접과 같이 220이 되어 있죠. 델타 결선이니까 IP는 뭐다? Z분의 VP인데 여기서는 저항밖에 없죠. R분의 VP가 됩니다. 따라서 저항 R은 어떻게 돼요? R은 IP분의 VP가 된다. 당연하죠. 보시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오면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저항분의 여기에 전압입니다. 그래서 R은 한상의 저항이죠. 한상의 저항이니까 한상의 전류분의 한상의 전압이 되고 그래서 7.33분의 220 하면은 답은 30이네요. 30. 네, 30. 8번으로 가봅니다. 대칭 3상 Y것은 부하해서 또 씁니다. 그래요. 대칭 3상 Y결선 부하해서 한 상당 저항은 상이에요. 한 상당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의 12예요. 플러스 J10이니까 L이 되고요. 이때 부하 전류가 10A입니다.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10A예요. 우리가 전류라고 말할 때 특별한 언급 없잖아요. 그러면 선전류예요. 그 다음 전압이라 할 때 특별한 언급 없죠. 그러면 선간전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하에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냐면 이런 식으로 전압과 이런 식으로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전압을 공급하려면 이렇게 전압을 공급해야 돼요. 아니죠. 보통 전압을 공급할 때는 선간으로 이렇게 선 사이에 전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면 선간 전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도 상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에 전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원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전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없는데 상전압, 상전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선간전압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거꾸로 돌리면 돼요. 보세요. V에 VP, IP에 IL 했죠. 그럼 지금 선전류를 가르쳐줬으니까 거꾸로 IL부터 VL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IL이 10A예요. 10A. 그러면 상전류 얼마요? Y가선에서 선전류, 상전류 같으니까 얘도 10A죠.
VP는 얼마야? VP.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P는 IP 곱하기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얼마요? 12, 16 얼마? 3, 4, 5, 6, 8, 10, 9, 12, 15 12, 16, 20 얼마? VP는 임피던스 10 곱하기 전류가 10이고요. 임피던스 20 하면 200V입니다. 상전압 200V. 선간전압 얼마예요? Y결선에서 상전압 200일 때 선간전압 루트 3배 하면 얼마? 200 곱하기 루트 3배 해보시면 346V가 나옵니다. 8번에는 답이 3번. 거꾸로. 계속해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인 평형 Y 부하에 또 그래요. 제가 지금 뭐 문제 풀 때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몇 개만 그리면 되니까 공부할 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그려서 문제 푸는 버릇, 방법을 이렇게 익히시는 것이 진짜 시험장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림 그리기 번거롭지만은 그림을 계속 그려요. 네. 8 플러스 j6이에요. y 부하에 선간전압 200일 때, 네. 선간전압 200V일 때 선전류입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VR, VP, IP, IL입니다. IL 묻고 있어요. 선간전압이 200. 상전압 얼마요? Y값에서 루트 3분의 1 하면 루트 3분의 200 하면은 115V가 나와요. 200을 루트 3번 나눠보시면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얼마요? 6, 8이니까 임피던스는 10. 따라서 상의 전류는 상의 임피던스분의 상의 전압하면 얼마? 11.5A. 선의 전류는 Y가선에서 상전류 같으니까 11.5A. 이렇게 됩니다. 9번에는 답이 2번. 10번이에요. 네. 이런 걸 이제 한번 잘 보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앞에 문제와 다르게 보기의 형태가 복소수, 극형식으로 되어 있죠. 보기의 형태가 극형식이니까 우리 풀이 과정도 극형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 명심해 주시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전압이 120V인 평형 삼상 Y결선의 전원이 상전압 120V고 Y결선이랍니다. 얘는 또 그림을 또 두 개 그려야 돼요. 전원이 이런 전원에 도선의 임피던스가 1 플러스 J입니다. 도선의 임피던스도 있어요. 1 플러스 J. 도선 임피던스도 있고, Y결선의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때 부하 임피던스도 Y죠. Y결선의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했는데, 부하 임피던스가 10 플러스 J, 20 플러스 J10이에요. 그러면 부하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주어진 것이 뭐냐면 상전압이 120이에요. 상전압 120. 상전압 120입니다. 그리고 평형 삼상 결선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 임피던스가 다 똑같이 20 플러스 J1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약 몇 볼트인가? 즉 부하에 걸리는 전압 있죠. 이 전압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평형 삼상에서 지금 상전압 120V예요. 그러면 선간전압 얼마예요? 선간전압
120 루트 3V가 되겠지만은 다시 상전압이죠. 상전압이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도 120V가 다시 걸릴 거란 겁니다. 120 루트 3, 120 루트 3에 120. 상전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선의 임피던스가 없다면 여기에는 120V가 걸릴 거예요. 맞죠? 그런데 도선의 임피던스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이렇게 될 겁니다. 도선의 임피던스 얘하고 이까지 합한 것이 120이라는 겁니다. 도선 임피던스까지 합한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전압은 얘를 Z1이라고 얘를 Z2로 할게요. 보세요. Z1 플러스 Z2분의 전압의 분배는 전압은 임피던스와 비례하기 때문에 Z1 플러스 Z2분의 Z2 곱하기 전체 전압 120 이렇게요. 그러면 계산기가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Z2 얼마? 1 플러스 J. Z2 얼마? 20 플러스 J10 분의 Z2 20 플러스 J10 곱하기 120. 이렇게 하면은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113.1에 마이너스 J의 2.1입니다. 마이너스 J 2.1.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극형식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극형식 크기는 113.1에 2.1이니까 루트에 113.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1의 제곱이고 각도는 아크탄젠트에 113.1분의 마이너스 2.1. 3장에서 배운 거 그대로, 혹은 2장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답은 크기는 113.14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1.1도가 나옵니다. 네. 다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은 그동안 배운 거 잘 정리해 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닐 거예요.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했고요. 11번부터는 이제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 문제. 전력 문제. 전력 문제는 기본 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있고 혹은 응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볼게요.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가 있다. 네, 부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림 그리시는 게 좋아요.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가 있습니다. 이때 역률이 0.8이다. 지상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역률 0.8 지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상이다. 뭐가? 전류가 뒤진다. 전류가 뒤지고 역률이 0.8이다라는 말은 지금 역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RL이나 RC회로예요. 그런데 전류가 뒤지니까 얘는 RL회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L이라는 거죠. RL이고 역률이 0.8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물론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없지만 용어가 이해가 돼야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역률 0.8이 지상이다. 어떤 회로인지를 이해하셔야 문제 풀이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RL 회로고요. 전 소비 전력이 1800입니다. 여기 전체에서 P 3상의 소비 전력, 유효 전력 와트니까 1800와트입니다. 한 상에 선로저항이 0.5요. 선로저항 얘가 0.5가 됩니다. 0.5일 때 발생하는 전 선로 손실이 50W이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 제가 선로 손실 뭐라 그랬어? 선로 손실은 PL이라 그랬죠. 로스가 50W이면 부하의 단자 전압은
부하의 단자전압, 뭐다? 부하에 도착한 이 단자전압 있죠? 이 단자, 당연히 평형이니까 같을 겁니다. 이 단자전압이 얼마냐? 얘가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P3 전체 전력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죠. 전체 전력은 유효 전력이고 역률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역률 알고 P3 전체 전력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얘를 묻는 거죠. VL을 묻습니다. 그러면 IL만 구하면 VL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VL은 루트 3배 IL 코사인 세타분의 삼상전력이 됩니다. 그럼 IL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전력 한번 했었습니다. 전력 손실은 I제곱 R 선로 저항 곱하기 여기 흐른 전류의 제곱인데 이 전류는 선전류죠. 말씀드렸으면 선전류고 선전류에 의한 전력 손실 하나 둘 세 개 있기 때문에 3배 I제곱 R이라는 겁니다. 선전류 IL의 제곱 R이에요. 따라서 IL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3R분의 PL IL은 루트의 3R분의 PL 3 곱하기 저항이 0.5분의 PL 얼마? 50입니다. 50 하니까 전류가 5.77A예요. 5.77A. 그래서 여기 대입합니다. VR은 루트 3 곱하기 5.77 곱하기 역률 0.8 분의 P3 1800. 답은 225V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실기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네. 물론 필기에서도 이렇게 출제되죠.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입니다. 네. 필기보다 더 어렵게 실기에서 출제되는데 이런 문제 이해해 주시면 실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선간전압이 200V인 대칭 3상전압 평양 3상부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부하 한 상의 저항이 15, 유도 리액턴트 15옴, 용량 리액턴트가 5옴이 직렬로 접속되었고요. 부하가 델타 결선일 경우 선로전류, 선전류죠. 3상전력인데 단위가 와트인 것으로 봐서 유효전력입니다. 얼마인가? 그림 그래요. 저항, 유도성, 용량성. 저항, 유도성, 용량성. 그리고 유도성, 용량성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간전압을 200V를 가했을 때 묻고 있는 게 뭐다? 여기로는 선전류 IL과 삼상전력인데 단위가 와트, 유효전력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저항이 15옴, 유도 리액턴트 15옴, 용량 리액턴트가 5옴이니까 15옴이에요. 15옴이에요. 5옴이에요. 얘는 플러스 J15고 얘는 마이너스 J5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 두 개는 없애고 하나로 이렇게 얼마? J10만 남는다는 겁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15에 J10, 15에 J10 이렇게 남는다는 겁니다. 이때 선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뭐요? 선전류는 선간전압, 상전압, 상전류의 선전류죠. 선간전압 100입니다. 상전압은 얼마요? 델타 결선이니까 얘도 200이죠. 상전압도 200입니다. 상전류는
얼마?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200인데 임피던스가 얼마요? 10 플러스 j10이요. 지금 복의 형태가 복소수 아니죠? 그러면 크기를 구합니다. 임피던스는 루트에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하면 루트에 200 하면 10 루트 2가 돼요. 얼마? 10 루트 2분의 200 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대로 한 상태에서 지금 선전류 구합니다. 선전류는 어떻게 돼요? 상전류 곱하기 루트 3이 얼마? 10 루트 2분의 200 곱하기 루트 3을 해보세요. 루트 3 이렇게 하면은 선전류가 10 루트 6A가 나오게 됩니다. 선전류 10 루트 6A. 예, 그래서 선전류 10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은 P 삼상전력은 뭐 VI 코사인 세타도 있지만 여기서 흐르는 상전류 알 수 있고요. 상전류 알 수 있죠. 네. 10루트입니다. 네, 10루트 2. 그 다음에 저항측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상전력은 3배의 IP의 제곱 곱하기 부하 저항. 유효전력이니까 저항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0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 얼마? 10. 이렇게 하면은 6,000이 됩니다. 6,000 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1번이 되고요.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성형결선을 보고 있다. 성형결선 Y결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결선에 보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선간전압이 300V다. 선전류가 40A다.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리액턴스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 X 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X가 사인 세타입니다. 임피던스 분의 X 사인 세타. 따라서 X는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왜? 코사인 세타 10이고 8일 때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이때는 6이 되고요. 사인 세타는 0.6이 됩니다. 따라서 리액턴스는 임피던스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임피던스만.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 300이니까 상전압은 루트 3분의 300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뭐라 그랬어요?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 임피던스는 상에 있으니까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 Y결선에서 선전류 40이니까 상전류도 그대로 40. 상전압 얼마? 루트 3분의 300. 계산하면 임피던스가 4.33이 됩니다. 4.33. 그러면 리액턴스는 뭐라 그랬어요? 임피던스 곱하기 무효율 사인 세타니까 4.33 곱하기 0.6 하니까 2.6이 됩니다. 2.6 이렇게 돼요. 뭐 물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전력을 구해서 루트 3 VLI의 사인 세타. 지금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방법 한번 풀어볼게요. 꼭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고요. 무효전력 어떻게 돼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루트 3 선간전압 300 알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 40 알고 사인 세타 역률에 의해서 0.6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R은 3배 I P의 제곱 X니까 X는 3배 IP의 제곱분의 PR. 즉 이렇게 나온 값을 3 곱하기 상전류 제곱으로 나눠도 답 똑같이 나올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면 잘못 푼 거예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꼭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14번입니다. 14번. 삼상 평형보의 선간전압은 200V, 평형 삼상 정연파 전압은 인가했을 때 선전류는 8.6A 흐르고 무효전력 1788이다. 역률은 얼마가 되는가 합니다. 지금 여기서 델타 Y 필요 없죠? 보세요. P는 PR이에요. PR은 지금 선간전압과 선전류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루트 3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네, 사인 세타입니다. 델타도 Y도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 곱하기 전류 8.6 사인 세타 한 것이 무효 전력이 1788이에요. 따라서 사인 세타 계산하면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8.6분의 1788 하면은 0.6이에요. 사인 세타 0.6. 따라서 앞에서 저 코사인 세타 역률은 0.8이 된다. 예, 이렇게. 15번도 유사죠.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보세요. 기본 공식인데 약간 그래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를 인덕션 모터라 그래서 IM이라 그래요. 여기에 내가 뭐 Y 가선인지 델타 가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삼상 전원이 인가될 겁니다. 그럴 때 출력이 3.7kW예요. 최종적으로 출력이 3.7kW입니다. 이때 여기에 입력되는 선간 전압이 Y인지 델타인지 몰라요. 선간 전압이 200V고요. 전동기의 효율이 90% 0.9 역률이 0.8입니다. 80%일 때 흐르는 선전류는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출력은 입력 곱하기 효율입니다. 입력 곱하기 효율이 출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은 VI인데 이렇게 한 값은 비상전력이죠.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은 비상전력이죠. 삼상이면은 루트 3 VRI에 비상전력이죠. 출력은 유효전력이라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 출력은 효율 곱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있는 선전류 IL은 루트 3 곱하기 VR 곱하기 효율 곱하기 역률분의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 대입하세요.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0.9에 0.8 그리고 3700 네. 하면 답은 14.8A가 됩니다. 15번에는 4번 약 15A가 되고요. 계속해서 16번입니다.
16번. 평형 3단 델타 결선 부호의 각상 임피던스가 Z8 8의 제6.5mm 회로에 대식 3상 전원 전압 100V 갈 때 무효율과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합니다. 그래 볼게요. 제6입니다. 이때 대칭 3상 전원전압 100V를 가했다는 거예요. 100V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무효율과 무효 전력인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무효율은 있죠. 역률이나 무효율은 얘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얘들에 의해서. 그러면 무효율은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x 맞죠? 임피던스 얼마? 68이니까 임피던스는 10에 리액턴스는 6이죠. 6 0.6입니다. 그래서 무효율은 부하의 임피던스 값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지 전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즉 전력이 임피던스의 무효율이나 역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율은 0.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얼마? 3배 IP의 제곱 곱하기 X죠. IP의 제곱 곱하기 X. 그러면 지금 전류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선간전압 100이고요. 임피던스가 10이니까 상전압 100, 상전류 10. 맞죠? 상전류 10. 그러면 선에 흐르는 전류 10루트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예요? 상전류만 구하면 되죠. 따라서 얼마? 3 곱하기 상전류 10의 제곱 곱하기 X 리액턴스입니다. 무효전력이니까 6을 하시면 1800이 되네요. 무효전력 1800. 네. 교재 풀이 방법은 이 방법을 있죠. 그냥 정석으로 FM대로 풀이한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습했던 것, 문제 풀었던 것, 그런 것 적용한 문제예요. 17번. 17번. 예. 이 문제는 실제 산업기사 실기에서 주관식으로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필기처럼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개 중에 하나 찍어서도 맞출 수가 있지만 실기에서는 이 풀이 과정을 모두 쓰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하면서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 대부분 맞추셨고요. 이게 필기에서는 나왔지만 실기에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필기에서 대충 하셨던 분들은 실기에서 틀리셨고, 네, 그런 문제여서 기억에 남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저항 R이 접속되고 여기에 3상평형 전압이 가해져 있다. 지금 X표의 곳에서 한 선이 단선되었다. 단선이 뭐예요? 끊어졌다는 거죠. 하면 소비 전력은 처음에 몇 배로 되는가 합니다. 소비 전력은.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처음 한번 볼게요. 처음. 선간전압이 V고요. R밖에 없습니다. X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보세요. 전압이 여기 그대로 가해졌기 때문에 한 상의 전력 P는 얼마가 된다? R분의 V제곱이죠.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런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상 전력은 3배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X표 곳에서 한 선이 단선되었다라고 하면 이 선이 단선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세요. 단선되었으니까 끊어버려요. 외부로 연결된 선이 두 가닥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상입니다. 단상. 단상에서 전체 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림을. 단상이 되면서 이러한 그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이 세 가닥이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단상이 돼 버렸고요.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얘 두 개를 어차피 직렬이죠. 직렬이기 때문에 세우고 이 R이 이렇게 되고요. 요 두 개의 직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단상에서 전력은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단상에서 전력이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단상에서의 전체 전력이 되는 겁니다. 전체 저항 얼마요? 얼마? 2R과 R이 병렬이니까 2R 플러스 R분의 2R 곱하기 R 하면 3R분의 2R의 제곱 얼마? 약분되니까 3분의 2R이 되는 거. 3분의 2R. 그러면 이거 뭐고요? RT는 어떻게 되나? 합성 저항은 3분의 2R 분의 V의 제곱. 그러면 3분의 2 분의 1은 뒤집어지죠. 2분의 3 R분의 V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3상일 때, 즉 고장 전, 끊어지기 전에는 3이었는데 끊어지고 나서는 얘는 똑같죠. R분 V제곱 똑같고 2분의 3으로 뭐요? 3에서 2분의 3입니다. 절반 됐죠. 3에서 2분의 3으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 전력은 처음에 몇 배로 되는가? 2분의 1배.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3분의 1, 3분의 2분의 3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양분된서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도 풀이 방법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풀이한 방법이 가장 간단할 거예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